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とても寒いです。 추운데 이렇게 책방까지 나오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この 감사드립니다. 寒い中お越し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저는 책방의 최이나 대표입니다. 여러분 私は 반갑습니다. チェイナ代表です。 이 책이 한국에 번역돼서 나온 게 201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책방을 열기 전이었어요. 근데 순수 독자로 책을 사서 읽고 제가 되게 좋아서 제 주변에 이 책을 많이 사서 선물했습니다. 더숲 출판사 여러분 계시죠? 네, 저도 네. この前の一冊目の本が2014年に出たんですけれども、あの時に本がとても良くて純真な読者としてこの本屋をオープンする前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買って知り合いにもたくさん配ったんです。で、今出版社の方いらっしゃいますよね、この場に。 근데 오늘 보니까 1권이 20세를 찍었더군요. 그러니까 역시 좋은 책은 많이들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で、一冊目が20刷りまで印刷したということで、やっぱりいい本は読者さんが知ってくれるんだな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분들도 못 오셨고 또 작년에 2권이 나왔는데 오늘 처음 여기서 지금 북토크를 한국에서는 처음 하시게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聞いてみると毎年1年1回ぐらいは韓国を訪問された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コロナのせいでこの 2,3 年ぐらいは韓国には来ら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2冊目の本、この金の声を聞けというのは去年出たんですが、韓国のソウルで読者との交流会を持つのは今回が初めてだと聞いております。 제가 책방을 열고 나서 이렇게 특히 즐겁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책으로 보고 참 좋다 했던 저자분들을 직접 만날 때예요. 그래서 오늘도 대단히 즐거운 날입니다. 제게는. 本屋をオープンして一番楽しいのが自分で本を読んでみていいなって思ったのをその著者に直接会え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今日もこの著者に会えてとても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우선 두 분 말씀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분의 강연을 듣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아까 조금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또 자녀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まずお二人の講演を聞いてその後質疑応答というふうに進めてい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さっきちょっと早めに来られたんですね。さっきはお子さんも共に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けど、今はどこに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どこに行ったんでしょうか。カフェでおそらくコーヒーを飲んでいると思います。 예, 아마도 카페에서 지금 커피 여기가 마시고 있을 것 아니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오셔서 책방을 둘러보시고 난 느낌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3년 만에 한국에 오셔서 또 그 사이에 두 번째 책을 내시고 처음 북토크를 하시게 됐는데 그 느낌을 듣고 그리고 강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先ほど本屋に入って見回った後の感想と、そしてこの2番目の金の声を聞けを出してから韓国で初めてブックトークを持つその感想について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러분 감사합니다. はい。ジェイナさんの本屋さんで今回ブックトークを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で、この本屋さんの写真をSNS とかですごく見てすごい素敵なところだなと思っていて、今日実際に来てみて写真よりもずっともっと素敵なところで感激しています。で、金の声を聞けを出版したのはコロナの時だったので、
すごく韓国に行きたいなと思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なかなか来れず、皆さんがどのように読んでくださっているのかとても気になっていたので、今日は本当にすごく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최은혜 책방은 사실 그 오기 전에 이 북토크를 하게 된다는 약속이 생기고 나서 SNS 등을 통해서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사진만 보고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와보니까 사진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그 두 번째 책 시골빵집에서 균의 소리를 듣다, 이 책을 출판하고 나서 한국에 정말 오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했고, 이번에 이런 기회가 생기게 돼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저 이타루님의 소감도 들어볼까요? 福田君だ友達が来ました、いえいえ 친구가 와서요. 私もお店を作るのがすごく好きで、古い物件を見たりとか、あるいは普通の家を見たりするとですね、これをお店にどう変えたらいいんだろうみたいなことをいつも考えて街を歩いています。で、今回タクシーを降りて一番最初にこの物件見えた時に、うわ、なんて素敵なんだろう、ここなら私ならこういうお店にするぞなんて思っていたらね、まさにこの本屋さんだったんですね。非常に感動しました。 전 사실은 그 가게를 만드는데 너무 흥미가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래된 그 부동산 물건을 보거나 아니면 보통 집을 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그 가게로 바꿀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 다니는데요. 아까 택시에서 내려서 책방이 여긴 줄은 몰랐어요. 모르고 이 건물을 딱 보면서 와, 멋진 건물이구나. 나라면 이런 데서 뭔가 일을 벌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건물에 있는 책방이라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で、金の声の感想ですね。はい、いや、韓国に来た時の感想ということで、はい、前作が2014年か15年に出た後、今回の金の声は2022年に出てますか。1年、うん、6年か7年の間ですね、その間に息子がすっかり大きくなってしまって、娘がですね、韓国語の勉強をすごいして、で今高校2年生ですが、これから韓国に留学するんだと言ってですね、実は今回、このブックトークも、仕事なんですけれども、娘の、大学も見に来たというね、この2つの目的があってやってきました。本当に、何でしょうね、なんかそういう意味でも感無量というか、本当に韓国にこれでよかった、関わってきてよかったなという、そんなような、心持ちです。 이 북토크를 하게 돼서 어떤 감상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전작이 그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는 전작이 2014년인가 15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책이 이번에 균의 소리를 듣다가 2021년에 나왔으니까 한 6, 7년간의 이제 갭이 있는 거죠. 그 동안에 굉장히 그 저희 아들, 딸이 많이 컸어요. 딸아이는 이제 한국어를 많이 공부하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내년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서, 사실 이번에 이제 북토크도 있지만 아이가 대학에 가고 싶어 하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을 견학하는 그런 목적으로 또 이번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한국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너무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책방에서 북토크를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좋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듣는 순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うちの本屋でこういうブックトークが開かれてとても光栄ですし嬉しいです。じゃあお二人の講演を始めさせていただきましょう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は改めまして、タルマーリーの渡辺至とマリコでタルマーリーです。 새삼스럽게 이제 소개를 좀 해보자면 다루마리의 와타나베 이타루와 마리코입니다. はい、では最初の自己紹介は私からさせていただいて、後の、後半の、お話はイタルから、
させていただきます。今言いましたように、イタルトマリコでタルマリーという名前にしています。私たちはパンとビールを作って、カフェも営業しています。 초반에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이따루가 남편이 말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그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빵과 맥주를 만들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はい、子供が2人いまして、これが2年ぐらい前の写真なんですけれども、後で9時ぐらいには子供たちが帰ってくる予定なので皆さんにご挨拶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 네. 이게 이제 2년 전쯤의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컸어요. 나중에 9시쯤 되면 이 자리에 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はい。私たちは日本の鳥取県という一番人口の少ない県で今お店をやっています。鳥取県の中でも智頭町というところで、山の中というところです。智頭町の人口は6500人です。 저희는 지금 도토리현이라는 곳에 지즈초 그 아래 있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도 도토리현은 가장 인구가 적은 현이고요. 高齢化率がとても高くて、もう本当に見渡す限り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ばっかりという感じです。 네, 인구가 한 6,500명 정도 되는데요. 고령화율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はい。人口密度は1平方キロメートルあたり29人で、比較で、これは私の生まれ育った東京の世田谷区というところを出してしま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うだと思ってソウルの人口密度を調べたら、ちょうど世田谷区と同じぐらいでした。世田谷区は1万5,000人でした。 그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29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태어난 도쿄의 세타가야구하고도 비교를 해봤더니 세타가야구는 15,000명 정도였는데요. 서울이 바로 세타가야구하고 거의 비슷한 인구 밀도를 보이더라고요. 皆さん、ソウルに住みたい人が韓国では多いと思うし、日本でも東京に住みたい人が多いので、この人口密度1万5,000人の方に住みたい人が多い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私はこのように人が少ない今智頭町で暮らしていて、とてもその暮らしと仕事が気に入っています。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도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요. 일본 사람들도 도쿄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1제곱킬로미터 안에 15,000명이나 되는 도쿄를 떠나서 저렇게 29명밖에 안 사는 저런 시골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このように智頭町というところは山ばっかりで、町の 94%が山林です。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즈초는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94%가 숲입니다. はい、この真ん中の緑の屋根のところがタルマリーのパンとビールを作っている建物です。 요 앞에 보이는 지금 녹색으로는 안 보이는데 파란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루마리의 그 카페입니다. これは廃園になった保育園の建物なんですけれども、 원래는 그 보육원으로 쓰던 건물이었는데요. 폐원된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この、廃園になって誰も使っていなかった建物をリノベーションして私たちは使っています。 네, 아무도 쓰지 않는 폐원된 보육원을 리노베이션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죠. はい。で、皆さんおそらく本を読んでくださった方が多いのでご存知だ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私たちはパンもビールも野生の菌だけで発酵させるという取り組みをしています。 네, 여러분들 아마 이 중에는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책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빵과 그 맥주를 만들 때 야생균으로만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パンは、5種類の自家製酵母を作って使い分けています。 빵은 5가지의 그 자가배양 효모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はい、パンの材料は、小麦粉と酵母とお水と塩っていうのが、基本的な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酵母の種類によって柔らかいパンができたり硬いパンができたり甘いパンができたり酸っぱいパンができたりということで、いろんな表情のパンを焼くことができます。 그 빵을 만들 때 기본적인 재료는 4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밀가루, 효모, 물, 소금 이 4가지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효모는 여기 있는 5가지 중에 어떤 효모를 쓰는가에 따라서 부드러운 빵이 나오냐, 딱딱한 빵이 나오느냐, 단 빵이 나오느냐, 신맛을 내는 빵이 나오느냐 하는 그 빵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で、資本論を焼くの、最初の本ではパン屋さんだけ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後に智頭町に移転してビールも作り始めました。
처음에 우리가 첫 번째 책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때는요. 그때는 빵집만 했었는데 이렇게 지지초로 옮기고 나서는 맥주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はい、ビールも野生の菌だけで醸造していまして、野生の菌だけでビールを作っている醸造所は日本でも2軒ぐらいだと思います。 맥주도 야생균만 가지고 양조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그렇게 야생균만 가지고 맥주를 빚는 곳은 한 2군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世界的にもあまりな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し韓国でそういう取り組みをしているブルワリーをご存知でしたら、ご存知の方がいたら後で教えてくださ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한국에서 그렇게 야생의 균으로만 맥주를 빚고 있는 그런 브루어리를 알고 계시다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で、ビール、私たちすごくビールが大好きなんですけれども、自分たちの飲みたいビールを作りたいっていうのもビール屋を始めた理由の大きな一つですが、もう一つ大きなのが、パンの酵母としてビールを使うっていう取り組みがしたかったので、このですねタンクの下にオリがたま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オリをパンとかピザに、利用したいっていうのがまた大きな理由でした。 저희 두 사람은 맥주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고 싶은 맥주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 맥주를 시작한 첫 번째 이유지만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뭐냐면 빵을 만들 때 효모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탱크 안에 침전물이 그 맥주 효모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침전물을 이용해서 빵과 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で、パンとビールを作るだけではなく、それを食べたり飲んだりして楽しめるカフェも営業しています。 빵과 피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거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素材はですね、なるべく地元で採れた野菜とか、イノシシのお肉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を使うようにしています。 그리고 그 재료는 웬만하면 그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채소라든지 사슴고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고기요? はい、ここからは私が、引き継ぎましてお話をします。 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改めましてこんにちは、タルマリーの渡辺イタルです。 예,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루마리의 와타나베 이타루라고 합니다. はい、本を皆さん読んでくださった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が、皆さんご存知かもしれませんが、私は発酵職人として20年ね、ビール、パンを15年、それからビールを5年とね、やってきました。 여러분 책을 읽고 오셨는지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발효 장인으로서 20년 살아왔는데요. 15년은 빵 장인으로 그리고 나머지 5년은 맥주 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最新情報なんですがね、4ヶ月ほど前にですね、DIY で、新しい店舗のペンキを塗っていたところ、はしごのてっぺんから落ちてしまいですね、顔面骨折というね、素晴らしい怪我をしました。 최신 정보인데요. 한 4개월 전에 제가 직접 그 새 점포에 페인트를 칠하다가 그 저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얼굴에 안면 골절을 입는 부상이 있었습니다. それによってですね、実はビール職人の人生が絶たれましてね、絶たれたわけでもないんですが、引退してまして、現在、ビールはですね弟子に譲って、教えている最中です。 그래서 사실은 저 맥주 장인 그만뒀어요. 이게 그만뒀다기보다 그 일 때문에 이제 맥주 장인에서 은퇴를 하고 지금 현재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넘기면서 가르치고 있는 한참 가르치고 있는 도중입니다. はい、それで実は今日ここに来れたわけですね。 그래서 はい、 사실은 오늘 여기 올 수 있었던 거예요. 非常にラッキーです。 너무 운이 좋지 않습니까? はい、そういうことでね、職人というのを2ヶ月前に辞め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逆に、この職人あるいは発酵というものをだいぶ俯瞰して見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なというふうに思う今日この頃です。 네. 그래서 사실은 2개월쯤 전에 저는 이제 장인을 그만뒀지만 거꾸로 지금은 장인이라는 것, 그다음에 발효라는 것을 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はい、なので今日はですね、発酵の話からですね、自然法則というものを定義して、その自然法則の中でまちづくりをしていこうという私の今後の目標の話を
し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드릴 것인가 하면 발효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연 법칙을 거쳐서 그러한 자연 법칙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을을 만들고 싶은가 하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ということで、発酵の法則から学ぶ、持続可能なまちづくりをですね、これからやろうと思っています。そしてそうか、いいですよね、これは。 그래서 이제 발효의 법칙에서 배우는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そしてその目的はですね、このようなまちづくりをして、若い人たちをどんどん集めてですね、私がやってきた、発酵の技術を、どんどん伝えていくこと、そしてね、今現在私たちが進めている地域内循環をもっと深めていくこと、これを目的に、私たちは、町おこしというものを今、考えています。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느냐고 하면 첫 번째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이런 발효 기술, 제가 계속 해온 발효 기술을 전승해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내 순환에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힘을 쏟고 있는데 저 부분을 좀 더 깊이를 더할 것,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마을을 좀 부활시키고 싶다 그럴까요? 그 지역 부활에 힘을 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ということで、では発酵の法則からちょっと入っ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が、皆さんここから15分間は菌の話だけです。眠くなら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ね。 자, 그래서 이제 발효 법칙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15분 동안은 균 얘기만 할 거라서요. 졸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데. 네. はい、ではまず発酵とは何かということを簡単に、定義されていることを、お知らせします。 자, 그러면 먼저 발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発酵とは微生物が物を分解したときにその分解したものが人間にとって利益があると発酵、これですね。 네.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이 어떤 물질을 분해했을 때 분해된 물질이 인간에게 유익하면 발효가 됩니다. そして、微生物がですね、物質を分解したときに人間にとって害があるものは腐敗です。 그런데 미생물이 물질을 분해했을 때 그 분해된 물질이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부패가 됩니다. はい、私たちはですね、この発酵を利用してですね、まず何をしているのかというと、糖分を分解すると、糖分を酵母が分解すると二酸化炭素とアルコールが出ます。これを私たちは利用しています。 자, 그러면 이 발효를 이용해서 저희가 무엇을 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드렸는데요. 당분을 효모가 분해를 하면 이 두 가지 물질,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이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유익하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가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はい、具体的にはどう利用するのかというと、風船のようなパン生地を作ってあげて、そこに酵母を落とし込むとですね、どんどん糖が分解してパンが膨れて、膨れ切ったところで焼き固める。これがパン職人の仕事です。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하면 풍선처럼 이렇게 풍선처럼 생긴 빵 반죽을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효모를 넣으면 당 분해가 일어나서 이 반죽이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빵을 굽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먹는 빵으로서 이용되는 것입니다. そしてビールも同じなんですね。ビールの液体中の糖分をですね、酵母が分解すると二酸化炭素とアルコールが出ます。それを圧力タンクに閉じ込めてあげるから泡が立つビール、そしてアルコールが入っているから酔っ払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ね、そういうビールができるわけです。 그리고 두 번째로 쓰는 것은 맥주인데요. 맥주를 당분을 효모가 분해를 하면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압력 탱크에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포가 생기는 맥주가 나오게 되고 우리는 그 맥주를 마셔서 취할 수가 있는 거죠.
こんな簡単なことをなんでここでお話しするんだとね、皆さんちょっと怒ってるかもしれませんが、実はですね、私はこの発酵のメカニズムにすごく希望を感じています。それが何かというと、菌がですね、何かを分解したものが次の人の餌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약간 그 화가 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발효 메커니즘에서 저는 희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균이 무언가를 분해했을 때 분해한 물질은 또 다른 무언가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この、結局ですね、分解したものが次の餌になるということこそ、私はまちづくりにも必要な、概念だと思って、まず一つとしてこれを紹介しました。 결국은 분해한 어떤 물질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의 먹이가 된다는 것, 거기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했고 그게 마을을 살리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しかしこれだけでは足りません。さらにですね、発酵のメカニズムの中で非常にまちづくりにつながる有効なことが次に示唆でき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금 더 이 발효 메커니즘 중에서 마을을 살리는데 효과적인 것이 뭔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걸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その時重要なのが、私が示唆する発酵技術というのは伝統的な発酵技術のことを指します。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시사하고자 하는 이 발효 기술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발효 기술을 말하는 거라는 거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そして、実は皆さんがご存知の発酵のほとんどが現代の、素晴らしい科学技術の上に成り立っている発酵技術なんですね。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금까지의 발효 기술, 지금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기술은 현대 과학 기술 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발효 기술입니다. その違いについて、比較することによって、先ほど言ったまちづくりの手法のもう一つを洗い出してみようと思います。 그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을 살리기의 기법에 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まず現代の発酵技術なんですが、腐敗の原因の、抽出の仕方を見るとはっきりしてきます。 예, 우선 그 현대의 발효 기술인데요. 그거는 부패와 관련된 그 원인, 인과관계, 그거 관련이 있습니다. 腐敗というと皆さんすごくね嫌なものに思うかもしれませんが、昔の人もそうだったようです。この腐敗の原因をですね、ヨーロッパの方々も我々東洋日本人の方も、徹底的に分析してきました。で、その中で西洋の分析方法というのは分けて考えていったんですね。で、分けて考えていった結果、腐敗の原因は雑菌にあるということに気づいていきます。 아까 그 앞에 페이지에서요. 현대의 발효 기술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특정한다고 했죠. 뭔가 어떤 요인 하나를 밝혀낸다는 뜻인데요. 그 아까 여러분 그 부패라고 말씀드리면 좀 싫은 느낌이 들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예전 유럽 사람들도 그랬고 일본 사람들도 그랬고 굉장히 철저하게 찾아내려고 했는데요. 부패의 원인은 분리해서 이것 하나하나 다 분리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패 원인은 잡균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そう、そしてですね、その雑菌をいかに除去するかという方法が、開発されていくんです。 그래서 그 잡균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개발된 것입니다. その手法を純粋培養の方法と言います。 그 방법을 순수 배양이라고 부릅니다. どういうやり方をするかというと、エリート菌をですね、一つだけ取り出して、それをぶわっと増やしていきます。 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엘리트 균 하나만을 집어내서 그것만을 크게 불리는 것입니다. その増やした同じ優秀なやつらをですね、ギュッと小さな空間に閉じ込めて、それを、業者に販売するということが、現代の発酵技術の肝です。 이렇게 많이 늘어난 우수한 그 엘리트 균을 아주 좁은 공간에 꽉꽉 그냥 몰아넣어서 그것을 업자에게 파는 것이 요즘 그 산업인 것이죠.
買った業者はですね、それを発酵させたいものにパッと振りかけると一気に発酵が始まります。例えば農業でいう F1 種のように同じタイミングでバッと種が出るように同じタイミングで一気に発酵が始まるので早く発酵が終わるんですね。 효모를 그 아까 만든 그 좁은 공간에 엘리트균만 넣어 놓은 거를 사온 업자는 발효시키고 싶은 물질에다가 그 효모를 넣습니다. 그러면 단숨에 완전히 그것이 발효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そうやって早く発酵が終わるので雑菌が入る隙がないという 그렇게 ことになり 빠르게 ます。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잡균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それなので現在の業者さんの 99.9% が純粋培養菌を使って発酵食品を作っています。 그래서 현재 그 업자들의 99.9%는 그 상업을 하기 위해서 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러한 엘리트균만을 이용해서 발효한 식품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ここでね問題は、これが安全性がどうとかという話ではございません。 여기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私が問題にしたいのはですね、このエリート菌たちなぜかですね仕事はすごいできるんです。発酵がすぐ終わる、安定的に作れる、大量に作れる、最高じゃないかって思うわけです。ところがデメリットがあります。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엘리트균들은 너무나도 일을 잘합니다. 발효도 한꺼번에 막 갑자기 잘 되고 안정적으로 되고 대량으로 되고 그런데 그거 말고 뭔가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そうここに書いてある通り繁殖力、生命力が弱いんですね。 그 단점이라는 것은 번식력과 생명력이 약하다는 것인데요. その結果この菌を入れた発酵物は温度管理が必要になります。 그래서 이런 균을 넣은 발효물들은 온도를 관리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温度が低くなると、死んでしまうんです、菌が。 온도가 낮아지면 균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だからパン職人は朝来てパン生地を作ったら焼くまで帰れない。 그래서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반죽을 만들면 빵을 구울 때까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さらに発酵が早すぎてスピードがものすごくってですね、まさにパン職人はもうアスリートです。 그래서 거기다가 빵의 발효가 너무나도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빵 장인들도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육상 선수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このようにですね、このイースト菌、純粋培養菌を紹介したというのは意味がありまして、結局腐敗の原因を菌だけに求めてしまった結果ですね、菌の生命力が弱まってしまって、その弱まった生命力とともに仕事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大変さが、伴ってきていると、むしろですね、私からするとここがすごく肝なんですけれども、菌というものがほぼこの世界を作ってきたというふうに現在分かってきています。この世界すべてを作ってきた菌が死ぬ方向に向かっていくというのはおかしいんじゃないかと、持続可能では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がまずもう一つの問題提起です。 그래서 아까 그 이스트균, 순수 배양균을 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의 원인을 균에게만 돌렸기 때문에 그 결과 균의 생명력이 약해지고 생명력이 약해진 균들과 빵 장인들은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뭔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균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 세계를 만든 균이 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이 죽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가 지속 가능해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서 큰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ここで、じゃあ私たちがやっている、全近代のですね、発酵技術と、ちょっと紹介していきます。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전 근대적인 방식의 발효 기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全近代の技術というのは面白いもので、腐敗の原因をですね、曼荼羅的に探っていったんです。 전 근대적인 발효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미있는 게 부패의 원인을 만다라적으로 찾는 그런 방식입니다. 逆に言うとですね、
腐敗の反対にある発酵の原因をですね、あらゆるものに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くんですね。その具体的事例をこれからお話しします。ちょっと今分かりにくかったと思うので、これから具体的にお話しします。그래서 이 부패의 반대 대척점에 있는 발효의 원인을 굉장히 아주 그 세상 만사에서 찾아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얘기, 지금 조금 만다라적이라는 것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本も読んでいただいた方がいると思うので、重複するかもしれませんが、ここのところちょっと飛ばしてバンバンが、早めに話していきますね。時間がないので。 책을 읽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じゃあ具体的に、前近代の発酵の方法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まず空中にいる野生の菌を下ろします。 우선 구체적으로 정근대적인 발효 방식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중에 있는 야생균을 받습니다. その野生の菌どんなやつか全然わかりません。何者がいるかもわからない。 그 야생균이 어떤 놈들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この野生の菌の特徴、 이 야생균의 특징을 보면요. とにかく私のイメージはこんな感じです。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そう、よくね、韓国にいるかわかりませんが、日本ではよくコンビニの前にですね、このような子たちがたむろしてます。 일본에는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는 편의점 앞에 이런 애들이 참 많이 있어요. そう、この子たちとにかく仕事しないで恋愛ばかりしてると。 하여튼 이 아이들은 일을 하지 않고 연애만 합니다. こういったですね、働かない子たちに、働いてもらうために私は努力してきました。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아이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まずですね、自然環境、自分の工房内の環境を整えてあげる。 우선 자연 환경 그리고 자기 효모 내에서의 환경이 잘 정돈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工房の外の自然環境を整えてあげる。 그리고 효모 바깥에 있는 자연 환경도 잘 만들어줍니다. それからですね、美味しい食べ物を与える。 그리고 맛있는 먹이를 줍니다. それから菌に関わるスタッフたちの健康、これも汚いとですね、菌が嫌がるので、きれいな健康に、持っていくと。 그리고 균을 만지는 다루는 스태프들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균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 지저분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それからスタッフたちの精神状態が悪くなるといつも青カビが降りてくるので、とにかくスタッフたちの精神を安定するために休みをできるだけ取るようにすると。 그리고 그 스태프들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푸른 곰팡이가 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많이 쉴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具体的にはですね、無肥料無農薬の餌を与えていくんですね、菌に。 네, 구체적으로는 균에게 무비료, 무농약의 먹이를 주는 것이죠. そして、工房内では化学物質や石鹸すら使わない、石鹸がですね菌を殺してしまうので石鹸も使わないようにしています。 네, 그리고 공방 안에서는 화학 물질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누도 쓰지 않습니다. 本に書きましたが、健康なその工房外の自然環境を求めて2回も移転します。 그 책에도 썼지만 건강한 공방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2번이나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移転した先のですね、鳥取県は日本一人口の少ない県で非常にきれいな田舎に見えますが、その田舎ですら毎日環境は変わっています。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움직인 도토리현은 일본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은 현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시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매일매일 환경 상태는 바뀝니다. 工房の外で農薬をまかれると次の日から変な菌が降りてくるという経験をしています。 공방 밖에서 농약을 뿌리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뭔가를 만들 때 나쁜 균이 들어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だからこそですね、里山の、環境を守る農家さんたちと、つながって
地域内を循環させていくというシステムを現在、作っている途中です。 그래서 저희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곳 바로 뒷산의 환경을 지키고 있는 농가의 농민들과 함께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そういった農家の方の賛同者も少しずつ増えてきています。 네, 그래서 농가에서도 저희가 하는 일에 찬성해 주시는 분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また一方でね、空気や水を作る山の環境も必要なので、林業家の、間伐した材を薪にしたり、そういったことで、林業家との循環も作っている最中です。 그리고 또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숲의 상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숲의 환경을 지키는 임업가들하고도 손을 잡고 간벌한 그런 간벌재들을 저희가 목재, 불을 때는 목재로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そうやってですね、先ほど言ったように現代の科学では金だけに、腐敗原因を求めたので、金だけ強くすればいいやという非常に単純な構造で、因果関係をつないでしまった。その結果、我々職人が一番辛く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を挙げました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대 과학에서는 부패의 원인을 균에게만 돌려서 균만 강하면 나머지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단순한 구조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우리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장인들은 힘들어진 것입니다. 一方で伝統技術においてはですね、腐敗の原因が多くあると、いろんな金に関わることすべてが腐敗の原因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그런데 전통 발효 기술에서는 부패의 원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까 다양한 균과 관련된 모든 것이 부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結果としてこの悪い菌がですね、繁栄する環境を作らなければいいということをつないでいくとですね、私たちにとっても菌にとってもいい環境が出来上がると。 悪い菌が繁栄する環境を作らなければいいと、そういうことに気づきました。 나쁜 분들이 번성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균에게도 좋고 그걸 이용해서 식품을 만드는 우리에게도 좋다는 것입니다. さて、そのようにですね、この菌の周りにある環境をずっと整えていったらですね、私たちの中でイノベーションが起きました。 그렇게 균에 있는 균이 사는 모든 주변 환경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저희들 안에서도 뭔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タルマリ式長時間熟成発酵です。 그게 뭐냐면 다루마리식 장기간 숙성 발효법인데요. さあ、これが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ですね、私たちパン職人は毎日生地を作るのが大変です。この生地を作ったもの、純粋培養菌使うとですね、その日のうちに焼き上げなきゃいけないので、どんどん生地を作って、どんどん切って、どんどん焼いていく。この繰り返しが非常にパン職人には大変だったわけです。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희가 사실 이 빵을 만드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순수 배양균을 쓸 경우에 그날 반죽을 해서 그날 구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일이 고됩니다. 그날 반죽한 걸 잘라서 굽고 그걸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タルマリー式熟成発酵はですね、この生地の仕込みを1週間に1回で済むように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런데 다루마리식 장시간 발효 그 방법은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반죽을 해두면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なぜかというと、野生の菌がですね、非常に生命力が強くて、コンビニの前にたむろしてる兄ちゃん姉ちゃんたちと一緒で繁殖力があるわけです。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생균들은 생명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 편의점 앞에 죽치고 앉아 있었던 그 언니 오빠들처럼 이 번식력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じゃあ結果として何が起こるか、冷蔵庫に入れてもですね、パン生地の中の菌が死なないんですね。 그래서 그런 반죽을 냉장고 안에 넣어놔도 빵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균들이 죽지를 않는 겁니다. だから週1回の生地を大きく作って冷蔵庫の中にボンと入れてですね、そして焼きたい前の日にそのまま冷蔵庫から出してあげると発酵してパンになると。
그래서 일주일분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대량으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빵을 굽기 전날에 꺼내놓기만 하면 그것이 발효가 계속 진행이 돼서 빵을 구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夢のような製法が出来上がったというわけです。 완전히 꿈의 제법이 완성이 된 것이죠. これによってですね、かなり我々は楽になりました。毎日、パン生地を仕込んでいたときは、毎日野生の酵母を調整し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この時間がなくなったんですね。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굉장히 편해졌어요. 매일 반죽을 해서 매일 구울 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매번 매일매일 효모의 상태를 조정을 했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 과정이 없어진 것입니다. さて、こういったことを私たちはやってきたんですが、ここからですね、最初に言ったように、野生の菌、発酵の、メカニズムを使って自然環境とは何ぞやということを定義づけて、そして町おこしの話をあと10分ありますよね。10分でやっていこうと思います。 자, 이렇게 우리는 그 빵을 만드는 기술을 조금씩 발전을 시켜왔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야생의 균 발효 메커니즘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자, 그럼 자연 환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마을을 살리는 데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남은 10분 동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前近代とですね、現代のこの発酵技術の差は、今言ったように明らかにですね、環境と生命を切り離すと、おそらく生命はですね、弱くなるということ。これが、どんな本にも書い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私、あるいは発酵職人が見て、その、ことに反対する発酵職人っておそらくいないと思います。 전 근대적인 방법과 현대적인 방법, 그 발효 기술의 차이는 분명히 환경과 생명력을 갈라놓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력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효장인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그런 생명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마도 누구라도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その自然環境と生命を切り離す。その自然環境とは何なのか。 자, 자연환경과 생명력을 갈라놓는다고 했는데요. 자연환경이란 무엇인가? 私はですね、やはり発酵職人として自然環境をこう定義づけたいんです。それが微生物が物を分解した後ですね、それが次の人の餌になり、それも分解されたものが次の人の餌になる。そしてそれもまた次の人の餌になる。これが循環することこそ、私、発酵職人として見た自然環境です。 저 같은 발효장인, 제가 발효장인으로서 내가 보는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생물이 무언가를 분해를 해서 분해된 물질이 어떤 다른 물질에 또 먹이가 되고 그 먹이를 먹고 분해하면 또 그것을 또 다른 놈이 먹이로 삼고 그래서 또 분해가 되고 하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순환되는 사이클을 저는 발효장인으로서 제가 보는 자연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さらにですね、野生の菌でのこの自然環境、自然循環はですね、この分解する菌がものすごく多く多様にいて、さらに、ここがもしかして身体だとしたらですね、身体の腸にもさらに多様な菌がいて、そしてこれがもし土であれば土にも多様な菌がいる。その状態を作り上げることこそ持続可能であるというふうに今は確信しています。 그래서 이런 야생균에서도 이 환경의 이 순환 환경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야생균에 있어서의 자연순환이라는 것은 분해한 균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서 마치 이런 것들이 만약 이거를 우리 어떤 야생균이 아니라 신체라고 하면 우리 신체의 장에도 다양한 균이 살고 땅이라고 하면 땅에도 다양한 균이 살고 그런 상태를 이루는 것들 그 모든 것을 포괄해서 지속 가능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はい。ということでね、自然環境というものを定義づけてきましたが、私もですね、職人を辞めてこれから街づくりをしていこ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冒頭言ったように。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장인 만드는 일은 그만두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을을 좀 이렇게 생기 있게 살리는 그런 일에 노력하고 싶어 합니다.
この町づくりにおいて資本主義的なあるいは、隣の町がやっている成功事例を、私は輸入しようとは思いません。 저는 우리 마을을 살리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적인 어떤 관점 혹은 다른 도시에서 어떤 성공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やはりですね、このように金の循環思想をですね、うまく使った町づくりを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わけです。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균에 있어서 어떤 순환이 일어나는가 그 순환 사상을 바탕으로 저희 마을을 살리고 싶습니다. さて、先ほど、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これか、これを、見ながらですね、現在の今、日本のまちづくりがどういうことをしてきたかという話をですね、ここから2、3分したいなと思います。 요거를 좀 보면서 현재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마을 살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2, 3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日本ではですね、この、微生物というのを先人とかに置き換え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が、あるいは先人というか、じゃあ先輩に置き換えてください。先輩が、例えば、物を作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ただけると 일단 일본에서는요. 지금 여기에 미생물이 물질을 분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생물 대신에 선배라고 얘기할까요? 선배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先輩たちの作った価値やものをですね、分解してゴミにしてきました。 선배들이 만든 가치나 물건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さらにゴミになったものをまた分解してゴミにするという繰り返しです。 그리고 그 쓰레기가 된 것을 다시 또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계속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순환고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特に日本の地部なのであまりお話ししたくないですけれども、 특히 뭐 일본의 지부라서 제가 굳이 뭐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日本はですね、1990年バブル崩壊以降ですね、我々は思い上がりすぎていた。だからもっと安いものを質素に、そしてなるべく生活を、小さくしていこうという流れが出来上がりました。 일본은 1990년대에 그 버블이 거품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조금 더 싼 것을 만들어내고 생활을 조금 더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その後1997年にですね、消費増税をした頃からですね、デフレ社会に入っ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그리고 나서 1997년에 디플레이션 사회가 펼쳐지게 됩니다. それはですね、みんな全員が安いものを求める、そういう社会になっていきました。 그때 그 디플레이션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비세를 증세함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세가 너무 많이 붙다 보니까 점점 더 싼 제품만 찾게 된 것입니다. その結果、価格競争でですね、会社の利潤はどんどん減っ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 그래서 그 결과 가격 경쟁을 해서 기업의 이윤이 점점 떨어지게 됐습니다. 利潤を上げるためには新商品を出して新商品は誰も価格を知らないので、少しだけ高い価格をつけ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新商品をどんどん出すというサイクルに入っていきました。 그래서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점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은 기존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가격을 조금 높게 잡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사게 되는 것이죠. そこで、一番の問題はメディアの戦略を使って新しいものがいいことだ、新しいものは素晴らしいんだということを、消費者に植え付けていったことだと私は思います。 제가 생각할 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새 제품을 내면서 어떤 선전이나 홍보 전략을 통해서 새 제품이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の結果ですね、とにかく壊れるものを作ったり、あるいは新しいものでも古くなればすぐ捨てるということが横行してですね、問題は発行でいう価値の蓄積がなくなったんです。前の人が作ったものを次の人が使えるのに、それをどんどんゴミにするだけということで価値の蓄積がなくなった。これが日本の正体だと私は思っています。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문제들이 뭐냐면 새로운 것이 좋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잘
부서지는 고장나는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 산 물건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버리게 되는 그런 그 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앞에 사람이 만든 물건, 앞에 사람이 쓰던 물건을 계속 쓰레기로 만들다 보니까 발효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의 축적, 발효와 관련된 가치의 축적,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앞에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의 가치의 축적,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일본의 현재 상태인 것입니다. 具体的な事例を言うと、日本では法隆寺というお寺が1300年立ち続けています。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호류지라는 절이요 1300년간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一方で私の父親世代が買った家30年しか持たないです。 그 호류지라는 절은 1300년 동안 계속 그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샀던 집은 30년이면 못 쓰게 됩니다. これが価値の蓄積をなくす方向だ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런 식으로 가치가 축적되지 않고 그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은 금방 쓰레기로 변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さてもう一つは、この安いものを求めるとですね、給料が安くなるということを、この腐る経済、腐る経済で大丈夫ですか？腐る経済に書いています。それはまさに日本の、この30年を見ると当たっていたなということを今現在確信しています。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꾸 사람들이 싼 것만 찾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수입, 월급, 급료가 점점 싸진다, 그 저렴해진다라는 얘기가 그 앞에 지난번 책 시골방집에서 자본론을 굽다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제가 그때 쓸 때보다 현재는 일본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結果としてですね、この30年間で日本は現在平均給与世界で26番目、韓国にもう追い抜かれています。で、結果として安いものを求めた。安いものを求めると会社も利益が出ない。そして安い生活費に合わせて会社は給料を上げなくて済んだという結果かもしれません。意味わかりますか？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30년 동안 사람들이 자꾸만 싼 것만 찾다 보니까 싼 거를 찾다 보니까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게 되고 그럼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 급료를 낮추게 되고 그 생활비에 맞춰서 또 사람들은 거기에 살게 되고 점점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結果としてですね、現在日本人は買う力を失っています。もちろんハイソサイティはいますが、中流がいなくなっていて、下流が増えて買う力がなくなっている。これが現状日本の社会の姿だと私は思っています。 그래서 아까 그 계속 급료가 낮아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본인의 그 월급 수준이 세계에서 26번째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한국보다도 더 낮은 수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매력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현재 일본에는 중류가 없어진 상태고요. 그다음 중산층이 없어진 상태고 하류는 점점 많아진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しかし一方でこの安い国家を利用してですね、インバウンドで、外国から皆さんやってきてくださいます。 그래서 점점 이렇게 싼 걸 찾고 급료가 싸지고 점점 못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인바운드로 많은 외국인 그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我々はですね、この地図町という田舎でですね、これを利用してですね、ちゃんとしたものづくりをもう一度立ち上げていこうというね、そういうことを今考えています。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제 그 지지초에서 지금 바로 이러한 상황을 시골에서 이용해서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서 내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そのためにですね、まず発酵から学んだ一つとして、過去からの仕事をきちんと蓄積すると、古い家屋あるいは自然環境、畑、先人が作ってきたものをですね、持続可能な形に変えて、それを宝にしてインバウンドの皆さんからちゃんとお金をいただいて、そして町を少しずつ大きく持続可能にしていく、これを、私たちは、2人でやろうというふうに今考えています。 그래서 저희 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
인바운드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과거에서부터 일을 축적해서 배웠던 것, 기술이라든지 또 이런 그 가옥이라든지 옛날 가옥이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과거의 가치를 살려서 그리고 저희 지지초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서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 우리 마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その、最初として、2号店を立ち上げました。 그 첫 번째 발걸음이 2호점, 카페 2호점을 만든 것입니다. ここは、宿場町ですね。古い江戸時代から続く宿場町の中に一番端っこにある物件です。 이거는 예전 그 에도 시대부터 이 지역이 역참 마을로 이용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숙박 시설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 마을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屋根に穴が開いていましたが、そういったものも全部修理してですね、ピカピカに直しました。 지붕에도 구멍이 나 있고 아주 그 오래된 집이라서 문제가 많았지만 다 고쳐서 지금은 그럴듯하게 변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そしてこれを皮切りにですね、マリコさんがやろうとしていることがこちらです。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마리코상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地図町に遊びに来てくださった方々がただ、旅人として、観光するだけではなく、暮らすように過ごしていただけるような状況にしたい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ふうに私がイメージしていたところ、もうすでにイタリアでアルベルゴ・ディフーゾという観光のあり方があることを知りました。 그래서 저희는 우리 마을을 방문해 주시는 그런 여행객들이 그저 그냥 관광만 이제까지 해오던 기존의 방식대로 관광을 하는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처럼 이렇게 다 경험을 해보고 시간을 보내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식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탈리아에서 기존에 그런 알베르고 디푸소라는 분산형 호텔이라는 것을 이미 시도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ね時間がなくなっちゃったんで最後の方までは、細かい話はできないんですけれども、とにかくですね発酵というものを見ていくと自然法則というものが見えてきまして、その自然法則っていうのは一切無駄が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この一切無駄がない世界観をですね、どうしてこんなに社会と科学が発展した国々で達成できないのか、そこに関してですね私は、挑戦していきたい。要するに、その一切無駄がないような合理的な、仕組み作り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사실 이제 마지막이 다 돼 왔는데요.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정리를 좀 해보면 저희는 이제 발효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자연 법칙을 알게 되고 그러한 자연 법칙을 살려서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는 그런 세계관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왜 이 발전된 사회, 과학기술이 발전한 여러 나라에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도 버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게 저희 생각인 거죠. 私はですね見えない世界の菌とともにですねずっと生きてきました。 저는 보이지 않는 균의 세계와 계속 함께 살아왔습니다. その菌との付き合い方は観察力を深めていってちょっとした変化を見逃さないというそういう姿勢に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그 균을 잘 다루려면 관찰력,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そうするとですね非常に無駄だと思われているものの中にものすごく意味を見出すことが多くあります。 그렇게 그들을 관찰하면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상세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곳에 오히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建物にしても、人の技術にしてもあるいは、人の失敗にしたって非常に面白い宝が眠っているように思うんです。 어떤 건물을 하나 보더라도 그렇고 기술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나아가서 사람들이 했던 어떤 실패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それらをですね全部使ってこれから樽回り意識町おこしを地図帳でや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그런 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하나도 버리지 않는 가치를 활용해서 지지초를 좀 더 나은 마을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その基本的な考え方をですね、金の声というその本にですね、書いたつもりです。 그 기본적인 저희의 그 사고 방식을 시골 빵집에서 균의 소리를 듣다라는 책에 담아 놓았습니다. よろしければ、読んで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네,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今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